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청소년 이해론을 들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청소년 상담사 시험 중에 선택이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하고 다른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선택해서 드실 거는 청소년 이해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즉 여러분들 이미 성년이 되셨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이미 지나가셨죠. 근데 내가 그때 어땠는지 이미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청소년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요새의 실태, 또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청소년에 관련된 법규 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찬찬히 하나씩 저희가 여기서 살펴보면서 갈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한강 충실하게 들으신다면 좀 혼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우선 이제 오늘 이번 1강에서는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청소년의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원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정의는요, 구분을 할 때 육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특징을 지니는 것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육체적으로는 어때 청소년기는 제2차 성징기에서 급격하게 성장을 도모하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부모로부터 전체적인 삶을 독립하지는 못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독립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기를 존중해달라고, 건들지 말라고 하는 시기가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성년과 청소년기를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존재하는 과도기로서가 아닌 고유한 인생 발달 과정의 한 단계로 파악하는 젊음으로 구분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라는 젊음이란 우리가 보시면 청소년들이 자율성과 책임성, 권한 위임적 성격의 참여와 시민성 등을 정하고요. 또 그 당위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교육, 취업, 출가, 결혼 등이 사회적 역할을 기준으로 10대의 의존적 청소년기와 또 20대의 반의존적 청소년기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성인이 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동의 상태도 아닌 약간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이때를 청소년기라 보시면 되죠.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상태인 거를 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정의를 보시면 청소년의 개념을 우리가 소년, 소녀, 미성년, 중고생, 10대, 13, 18 등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어요. 어떤 사회에 있느냐, 어떤 또 문화에 속해 있느냐, 어떤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듯이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청소년기는 짧을 수도 있고요, 길 수도 있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원시시대 부족에 사는 사람들은 청소년기가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지금 세대 아이들보다는 그 전에 세대들 어른들은 청소년기가 굉장히 짧았었죠.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은 어때요? 독립하는 시기가 점점 늘어져 가지고 청소년기가 굉장히 길어져 있는 상황이죠. 청소년기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문화나 사회에서는 아동이 그 사회의 고유한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성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바로 넘어갔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인해서 재학 기간의 연장 및 직업훈련 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청소년기에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이제 연령으로 구분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연령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은 유엔에서 정한 게 있어요. 유엔에서는 청소년기 개념을 몇 세부터 15세부터 24세 사이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제식량기구에서, 그러니까 기구들마다 나누는 게 청소년기를 나누고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10세부터 24세까지 사이 결혼 여부를 불문한 남녀 인구 부문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라고 보죠. 또 민법에서는 만 20세, 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다르고요.
청소년 관련법에서 청소년의 호칭과 연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동복지법에서는 호칭이 아동이라서 18세 미만인 자로 다 보고 있어요. 뭐라고 호칭해요? 아동. 그렇죠. 이 아동복지법에서 그렇고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라고 명명하는데 어디죠? 아까 얘기했듯이 9세에서 24세 이하이자. 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인데 19세 미만의자. 보호법은 또 19세 미만이죠. 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보호예요. 일단 청소년이라고 얘기하지만 19세 미만이자, 공통적으로 19세 미만인 거. 또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 9세 이상 25세 이하이자. 요거 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지원법, 복지죠? 복지도 여기 속해요. 9세에서 24세 이하이자. 그래서 보시면 청소년 보호법하고 성보호, 보호 쪽에 맞춘 거는 19세까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년원법은 소년은 여기도 20세 미만이자. 그래서 이 나이대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이제 연결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그 표를 기억해 놓으시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라고 지칭을 하죠. 소년법은 20세 미만인 자예요. 그 다음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소년이고요. 또 민법에서는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혼인정령 해서 20세 미만의 자, 남자 18세, 여자 만 16세. 그쵸? 그 다음에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그러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약간의 어떻게 법률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그 형사법률하고 연관되어 있는 쪽들을 보시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비준법에는 연소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15세 미만의 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이라고 얘기해요. 가족부에 속하게 되면 18세 미만의 자고요. 복지 쪽인가 도와주는 쪽에 맞췄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에서 18세 미만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때요? 청소년 관련법에서 청소년의 호칭과 그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법, 좀 다르죠? 형법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 라고 정확하게 있고요. 다른 것들 보면 이거는 보호하고 관련된 것들 18세. 그 다음에 근로기준 부분은 특이하게 어때요? 15세 미만인 자. 이런 것들. 조금, 좀 다른 것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게요. 청소년기의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기의 특히 신체하고 생리적 특성이 있죠. 얘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어때요? 이때는 호르몬상의 변화가 있겠죠. 호르몬.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자는 남자 성징이 달라지고 여자는 2차 성징에서 여자들의 특성이 신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호르몬의 주요한 그 기능이 있다고 보면 기관의 형태 및 구조를 결정하죠. 그래서 2차 그 성장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호르몬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들을 어때요?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기능은 조절 기능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이 조절 기능을 통해 다양한 신체 기능이 어때요? 서로 통합되어 정신적인 신체적 발달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죠. 너무 빨리 이렇게 신체적으로 발달이 일게 되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게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그 시기적절하게 먼저 앞서가는 아이나 또 너무 늦게 가는 아이들마다 각자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장 폭발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체중이 급성장하고 또 성적인 성숙이 급격히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 성장 폭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키가 확 큰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막 가슴이 나온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음모가 자라고 목소리가 변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하게 되면 아이들이 당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가 여성들이 겪는 뭐 생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엄마들이든지 준비를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애들이 이게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몸이 한 4학년 때 크는 애들이 오면 준비 상황이 정신적인 능력이 같이 찬찬하게 같이 준비된 애들은 그걸 처리할 능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있어서는 당황스럽고 또 뒤처리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이제 임신 여부라든지 또 남자아이들도 또 누군가에게 임신을 가능성이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신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늘 교육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이때 청소년들에게 해줘야 될 우리가 한 가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 가업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때 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아정체감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신의 체격을 타고난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에요. 근데 이때 내 신체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왜그밖에 안 돼?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돼요? 자기 자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고나 있는 그대로 성격이든 신체든 이거를 인정할 수 있도록 너는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이라는 것, 단 하나의 존재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자아정체감 형성에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 돼요.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수용할 것.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애들이 어때요?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한 가족적, 사회적, 국가적 현실을 수용해야 되니까 내가 처한 가족적 환경이 어떤지, 또 사회적 환경이 어떤지, 또 국가적 현실이 어쩐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수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아정체감 형성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내 개인적인 이 부분도 수용해야 되지만 내가 속한 여기 어디예요? 제일 적게는 어때요? 가족이죠. 우리 가족, 우리 제일 작은 사회.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또 전 세계, 이런 식으로 우주,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속한 것들을 다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을 키워야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발휘하고 어때요?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늘 염두에 두셔서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도 이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도 가고 비판도 가고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시기들이에요. 불평, 불만도 많아질 때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건강하게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담자가 참 도움을 많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이 획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아이는 지금 공부해서 학교 가고 자기가 집안의 가족 한 구성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아이가 자기가 역할에 대해서 혼미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아는데 함부로 자기 역할을 모르고 자꾸 부모한테도 덤비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분까지가 자기 역할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동성, 이성을 포함하여 또래 친구들과 새롭고 성숙한 교육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래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굉장히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중요하죠, 이때.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그 사회에서 기대되는 성 역할을 획득해야 돼. 우리가 남자, 여자를 차별하자는 건 아니에요.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남자, 여자 차이는 있습니다. 이 차이에 맞게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차이를 두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당연히 차이는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독립한다는 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청소년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독립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뭔가를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적성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적성에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모의 갖고 싶은 기대치에 맞춰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되질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위해 직업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해서 이게 진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혼과 가족 생활을 준비해야 되죠. 이게 이제 성인기로 가기 전에 내가 가족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 이것들이 다 그래서 직업을 갖는 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서 뭘 할 건지, 왜 해야 되는지, 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윤리적 체계를 또 획득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 즉 책임을 지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 바라고 또는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행동 지침이 되는 가치관이나 윤리적 체계를 획득해서 이념을 발달시켜야 되는 거. 얘 개인만의 가치관을 발달시켜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어떤 가치 체계를 가져서 사회를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윤리적 체계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되겠죠. 우리는 너무 요새 공부만 하니까 내가 해줄게. 공부만 잘하면 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공부를 하는 것과 더불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남과 잘 지내기 위해서 또 남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 이런 윤리적 문제가 너무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윤리적 체계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청소년의 발달 과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생리적 변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소년의 경우에는 골격 성장하고 고환이 비대해지고 또 음모가 생기고 음성의 변화가 생기죠. 또 몽정도 경험하고요. 또 겨드랑이 털이라든지 목소리 변화, 얼굴이 틀어지고 가슴에 털이라든지 또 때로는 어떻게 가슴도 확장이 되죠. 그 다음에 발기 횟수가 증가하고 또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강한 남자의 체취가 나기 시작하는 데가 있대요. 우리 남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들이 어때요? 머리에서 갑자기 남자 냄새가 난다든지 우리 아들이 안 나던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생리적 변화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로 해서 틀려지는 것들. 소녀들도 마찬가지죠. 골격이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음모가 생기고 젖가슴이 발달하고 성장이 갑자기 되죠. 그 다음에 곱슬한 음모에서 월경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드름이 생기고 여기서도 여자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목소리가 틀려지고요. 골반이 확장되고 넓은 엉덩이가 형성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신체적으로 외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된답니다. 소년선의 공통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온몸, 겨드랑이 털, 기름기 있는 피부와 몸 냄새, 단단한 뼈, 낮은 목소리, 커지는 두드러진 턱, 코, 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이때 또 잘 먹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자기 신체가 이렇게 변할 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청소년기 조습과 만수기 결과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먼저 크는 아이 또 늦게 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들이 애들에게 보통의 평균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받는 스트레스가 또 있거든요. 보시면 소녀의 경우는 단기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인기 있고 이성의 주목을 많이 받아 일찍 성적 활동이나 흡연이나 약물, 알코올 사용에 관련되기 쉬워요. 일찍 성숙해지면 어때요? 성적 활동이 훨씬 더 남이 이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 측면으로 보면 낮은 자기 이미지, 또 높은 우울, 불안, 섭식장애 등을 갖기가 쉽죠. 너무 빨리 크는 게 자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숙의 경우에는 만숙에 대한 불안을 느끼죠. 정말 내가 이렇게 남들처럼 안 크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할 수 있고요. 유리한 신체상은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될 수가 있겠죠. 소년의 경우에는 단기적 측면에서 조숙이 느끼는 거는 유리한 자기 이미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인기가 높겠죠. 빨리 성장하면 그만큼 빨리도 받기도 해요. 그런 폭발적 행동 경향성을 일찍 이런 것들 비슷해요. 일찍 성인이 경험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놓이게 되겠죠. 장기적 측면을 보면 협조적이고 자기통제적이고 사교적인 면이 생기기도 해요. 진부함이나 유머가 부족할 수도 있죠. 너무 조기 성숙하게 되면. 근데 이제 만숙의 경우는 지적으로 진지하고 사교성을 발휘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통찰력이나 창의력, 쾌활하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게 요새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면은 체격이나 이런 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놀림거리가 된다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데 있어서 주춤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게 신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아이들이 눈에 띄어서 기대를 그 아이는 아직 정식적으로 그만큼 안 듣는데 신체만 보고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늦게 크는 아이들대로 또 어떻겠어요? 남들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넌 아직도 애 같다라든지, 넌 아직 고만하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과 다르게 간다는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무조건 다 우리가 볼 때는 성인이 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애가 커서 좋네요. 빨리 커서 좋네요. 애가 늦게 커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과 고전적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청소년은 반항적이고 버릇이 없다. 또 청소년은 사려깊지 못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 감수성이 예민하다. 혼란스럽다. 갈등적이고 타협하기 어렵다. 충동적이다. 책임감이 결여됐다. 성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우리가 고정관념이죠. 이러지 않은 청소년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청소년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고전적 개념을 보시면은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 중간 단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고 질풍노도의 시기고 또 심리적 불평형 시기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불안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잡아가는 시기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인내를 하고 기다려줘야 되겠죠. 심리사회적 유예기 시기이고요. 청소년기 특성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간혹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현대 청소년과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은 어때요? 현대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청소년 요구, 기대, 근심, 희망의 복합적 사회화 대상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은 다양한 특성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할 대상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권리와 책임의 소유자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도 하지만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대상이기도 하고요. 정보화의 요새는 주역이죠. 또한 청소년은 사이버 문화를 요새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은 청소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계속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는 시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고유한 발달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청소년기는 상호작용 시제이다. 청소년기는 청소년기에 있는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우리 사회 체제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때요? 그런 체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개념까지 보셨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실 내용은 청소년기에 대한 인지적 특성이라든지 또 정의적 특성이라든지 정서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체적 특성까지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